요거는 사건 의뢰에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네. 우리 방송에서 안 했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쨌든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팁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가 예를 납치를 됐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차 같은데 이제 딱 탔다. 그래서 이제 막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은 낯선 사람의 차에 안 타는 게 거겠죠.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납치가 됐다고 한다면 네. 이런 경우에도 뭐 어떤 기회를 보라고밖에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도망갈 기회를 보는 거지. 거기 있는 동안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회는 근데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범인들도 화장실 가고 먹고 기름 주유도 해야 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표도 돈도 내야 되고 그 차가 진행하는 운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상생활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틈이 있습니다. 틈이. 그 틈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틈을. 그래서 그 틈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만약 부모 같은 경우에 뭐 그런 협박 전화를 받았다, 유괴범이나 아니면 뭐 그럼 부모 같은 경우에서 뭐 돈을 달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구를 해야 되나요? 바로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뭐 죽이겠다 이렇게 아니, 일반적으로 납치하고 유괴한 놈들은 뭐 맨 먼저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즉시 아이는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티컬 타임은 이제 6시간에서 8시간 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6시간에서 8시간이 경과하면 생존 확률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그리고 사실상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네. 특히나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작해서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거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납치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0%. 거의 100%. 요즘에는 그 신고 딱 들어가면 경찰이 FTX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해놔 가지고요. 바로 그냥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A 형사는 그냥 바로 저 감청 장비 들고 피해자 집에 가서 딱 깔고 앉고 거기에 앉아있는 뭐 여경, 남경 딱 앉아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B 형사는 바로 그 공중전화 가서 쫙 따고 또 나머지는 뭐 각 길목 어디에 가서 쫙 배치되고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도록 연습이 되어 있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신고해. 예전에는 막 그 신고해도 검거 못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 많이 이윤상 군 사건. 그런 사건도 있는데 요즘에 경찰이 엄청 잘못한 사건이에요. 과학적인 수사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때 우리 김리 프로파일러도 모셨거든요. 그 연쇄 성폭행 범죄 중에 테디 번디 사건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보통은 흉악범 하면 굉장히 괴팍하고 막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테디 번디 같은 미남의 그 범인도 많다, 연쇄 범죄. 진짜 그런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영화들을 보셔가지고, 범인 하면 전부 저같이 생긴 줄 알아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박혀 있는데, 범인이라고 그래서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어떤 그 범죄 행각을 하다 보면 눈빛이 바뀌죠. 어떻게 눈빛이 범죄자 야수의 눈빛은 저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회에 연살인마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그 흉악범의 얼굴들을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있었는데 테드 번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갖고 어디 잘생긴 정말 또 법정에서 본인 변호를 스스로 했어요. 그 법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팬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창원이 같은 놈한테 팬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꼭 흉악범 같이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의 범죄학자 같은 경우는 그 연살인범들을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그래요. 양복 입은 뱀. 평상시에 이웃에서는 친절하고 착실한 청년, 예의 바른 청년으로 인식돼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 죽여갖고 나타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건 깨져야 되겠죠.
신창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신창원이 건강했을 때 그 옷도 막 유행하고 하겠는데 맞아요. 정말로 잘생겼나요? 뭐 어떻게 들으신 얘기에 신창원의 특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신창원이가 얼굴을 봐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얼굴이 잘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아마 이제 그 시대 어떤 시대상 같아요. 어떠면 뭐 이 가진 자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막 신출귀몰하게 도망다니면서 신창원이가 또 훔친 돈에서 일부 또 기부도 맞아요. 마치 의적처럼 인식이 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어떤 불만 같은 거를 신창원이가 그냥 간접적으로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하고 붙어갖고 맨날 놓쳤잖아요. 맞아요.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현행이 뭐 수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거 쓰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연쇄 범죄를 막고 잘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연쇄 범죄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연쇄 범죄는 예방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연구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행하고 하기 때문에 연쇄 범죄를 예방하는 거는 최선의 방법이 최고로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속 검거밖에는 없는 게 연쇄 범죄의 어떤 처방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사회가 조금 불행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나라처럼 CCTV가 촘촘하게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연쇄살인 범죄가 그 존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다만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내 인적사항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일단 시작했다 하면 그거는 그 CCTV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잔혹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발생하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잡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성향 파악을 미리미리 주변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그럼 교수님, 뭐 이 책에도 뭐 관련되는 내용이긴 한데 교수님께서 이제 형사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이런 거는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사건, 저도 뭐 변호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안 했는데 질문지를 미리 주시고 나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어떤 사건이 내가 기억이 나나 그랬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거를 딱 그 직업을 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그 여직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체로 이제 그 직원들인데, 근데 명망이 워낙 높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첫 번째 어떤 A녀가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 그 범인이, 그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 해서 갔더니, 뭐를 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를 성폭행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딱 하려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폭행 사건은 내밀한 공간에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얘기를 듣고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탐문을 해보니까 그분 그런 사람 아니다. 얼마나 덕망 있는 분인데 그 여자가 본인이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안 들어주니까 그런다. 그래서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B녀가 또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A녀하고. 그래도 이제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들이 에이 똑같은 여자가 또 와서 또 고소한 거네. 대충 얼리벌리 수사해가지고 또 불기소 처분했어요. 무혐의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있다가 C녀가 또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전체 다 갖고 와봐. 전에 것까지. 양쪽 갖다 놓고 세 개를 딱 비교하면 똑같아요. 수법이. 이제 이른바 우리말로 얘기하는 수법범죄더라고요. 수법범죄. 그 내용을 쭉 본 내용 중에 보니까 이제 이 가해자의 어떤 신체 일부의 생김새가 전부 기재가 돼 있어요. 특징을 물어보니까. 바지를 내려야 되겠는데. 요번에는 사건 해야겠더라고. 세 번째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맡았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때 개장할 때인데 제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놓고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사건의 관건은 바지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바지를 스스로 내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검찰에서 청구도 안 해줄 뿐더러 나올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지 내리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진짜 최대한으로 깎듯이 네. 예, 물도 주고 그냥 입으로는 립 서비스 엄청 잘했습니다. 저 덕망에 있는 분이니까. 네. 근데 화 엄청 나가지고 왔죠. 막 씩씩거리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조사받으면 꼿꼿한 상태에서 받거든요. 최대한 길게 해야지 이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비비 꼬이고 언제 끝나냐고 막 이럴 정도까지 시간을 좀 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조사 받을 때마다 이 메모지를 하나 써가지고 밑에서 마치 보고하는 것처럼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고 또 질문하고 한참 뜸들이다 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시간대에 요거를 여기다 싹 엎어놓고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가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겠죠. 이 메모지가 이걸 보고 계속 자기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전 밖에 나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두리번 하더니 이걸 싹 갖다가 다 보더라고요. 나한테 이거 다 보더라고요. 너 다 봤구나. 다시 들어갔죠. 앉아갖고 죄송하다고 이게 뭐 양쪽에 상반된 주장만 있는데 제가 신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걸 컨트롤하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화장실 가서 바지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네, 바지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그것만 하고 이거 종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자는 거예요. 씩씩거리더니 그래도 좋다고 가자고. 화장실 가서 바지 딱 벗겨보니까 그냥 보자마자 제가 그냥 바로 낚아채 갖고 그냥 딱 끌어 수갑질러 갖고 데리고 왔어요. 체포했구나. 자신 있게 체포했어. 넌 범인 맞아. 신고 체포.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신체의 생김새를 여성들이 진술한 거하고 반대로 써놓고 다르게 써놨구나. 다르게 써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질문을 자신 했어요. 있어서 그냥. 지는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지 생김새 아니거든요. 정말 예. 명수사관이시다. 그래서 내가 요거 보여줘. 너 이거 봤지? 네. 그리고 그 여성들이 피해 진술한 3개 있잖아요. 그 밑줄 친 거 딱 이렇게 쳤어요. 너 이거 지금 보고 자신 있어 벗은 거 아니야?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명수사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예측하면 이 피해 남성 같은 경우는 아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인했으면 나는 관계를 안 했다. 근데 여성들은 했다. 그러면은 신체적인 특징을 알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고 권고하시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위계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피해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 폭행 협박의 그 정도가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명수술이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 교도소 티켓 끊어준 적이 있죠.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헐가고 다녔을 텐데. 와, 그게 좀 정말로.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예. 질문 주시고 나서 계속 뭘 속에서 생각한 우리 거예요. 교수님은 정말 방송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도 그렇고 예. 반대로 가장 뭐 황당했던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네. 해봤어요. 네. 진짜 황당했던 거는 제가 이제 형사 뭐 그렇게 길게 안 했을 때인데요. 그 경기도 양주 쪽에 경기도 양주 쪽에 그 영화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양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코너를 이렇게 도는 곳이 있는데 비 오는 날에는 꼭 거기 차를 끌고 가면 중간 정도에서 그 여성이 흰 소복을 입고 나타나고 손 흔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택시기사 한두 분만 신고를 했어요. 뭐 자연에서 기억나는지. 그러니까 뭐 텔레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택시기사분들이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기사분들이 뭐 의정부 택시기사분, 뭐 양주 택시기사분 막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동네에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계장님께서 나를 탁 부르더니 야 오늘부터 조를 짜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니 형사가 귀신 있는 데 가서 무슨 잠복 근무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조를 짰어요. 두 명 짰는데 비 오는 날만 가는 거죠. 네. 그 조를 짜서 갔는데 그 둘이 참 형사도 무서워요. 귀신. 무슨 줄 알겠는데 서 있으면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손 꼭 잡고 있다가 오줌 입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움직여서 가서 소문 보고 다시 오고 그렇게 하기를 저는 한 서너 번 순번 돌아왔나? 한 3번 순번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명씩. 근데 집에서 어느 날 쉬는데 지금 이제 그만뒀습니다. 유영사라고. 유영사가 밤에 그날 걔가 당번이었는데 밤에 근무하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깜짝 놀래갖고 너 왜 그랬더니 걔 귀신 잠복 근무 나갔었거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야 내가 귀신 잡았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놈이 장난친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뭔지 아세요? 그게 범인이? 몰라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요? 이게 저 해에
홍수가 나가지고 저수지가 넘쳤어요. 그 동네. 저수지가 넘치는 바람에 전봇대 거의 정상 부분까지 찼었어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와가지고 여기 매달려 있다가 비 오는 날이 대체로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 시야 흐리고. 그럼 전봇대 있는 데서 이 비닐이 흘러내려가고 흔들리는 거 이렇게. 네. 이거를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한번 얘기하니까 긴장 속에서 운전하면서 계속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저 귀신 수사한 게 제일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황당한 사건이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무고죄라고 하잖아요. 막 진짜 범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아니면 지인분이 수사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억울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딱 무혐의로 처분하거나 속박해 주거나 그런 사건도 꽤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실수를 저도 해봤고요.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진짜 뭐 소송도 당해보고 가서 진짜 무릎 꿇고 빌어본 적도 있고. 아이고, 아마 형사들 열심히 일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뭐 경찰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경험에 의해서 말씀들 많이 했거든요. 예단입니다, 예단. 이 수사관이 얘가 범인일 거라고 예단을 하고 걔한테 계속 맞춰가는 그 범행행위 때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도 시민들 스스로도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출연하는 뉴스파이터를 자주 보시면 예, 많이요. 네. 일반적인 맞습니다. 그 범죄 그 주의사항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걸 잘 숙지하시면 맞습니다. 좋고요. 네. 특히 이인철 TV 네. 또 유튜브 사건 의뢰를 자주 의뢰. 보시면 제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로부터 어떤 그 공격을 받는 거는 한 90%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당한 피해자들은 누구나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근데 사실은 범죄 피해 당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그렇게 재수 없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범죄 피해 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언제든지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좀 숙지하는 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말로 교수님께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